네, 2025년 4월 18일 이정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의 선박,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한 중국의 조선소가 많죠. 거기서 제작한 건조한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의 중국에서 만든 선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죠. 그런 배로 물건을 싣고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면 공항 이용료 있죠? 공항 이용료. 그것처럼 선박들도 항구에 들어가면은 그 항구를 이용하잖아요. 이 항구를 이용해서 짐도 내리고 싣고, 또 청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또 배에는 화장실도 많으니까 수돗물, 목욕물, 그런 청수를 공급받습니다. 식량도 공급받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항구 내에 머물기 때문에 항구 입항료를 내는데, 그거와 별도로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했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배에 싣고 온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 물품은 미국에서 또 안 팔리게 됩니다. 중국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지금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125%의 관세를 얻어맞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업자들이 중국 물품을 수입을 갑자기 중단했어요. 지금 100원에 팔던 거를 225원에 팔려고 그러면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죠.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 OEM 방식이라 그럴까? 미국 바이어들의 요청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던 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2만 원에 팔리던 옷 같은 것들도 잔뜩 쌓여있고, 그러다가 이제 옷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너무 쌓이니까 그냥 톤 단위로 그냥 팔고 있죠. 옛날에는 한 벌, 두 벌 팔았던 것이, 그리고 가격도 2만 원에서 거의 몇백 원 단위로 떨어져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공장 말고 창고 비용이 또 많이 나가니까 그냥 막 떨이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들도 봉급을 직원들한테 못 주게 되고, 이제 한 달쯤 지나면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이 다가오죠. 노정도를 앞두고 집단 휴가를, 우리 그 전에 언제죠? IMF 때인가요? 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기업들이 왜 돌아가면서 휴가를 강제로 한 적이 있었죠. 지금 IMF 경제 위기를 맞은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공장들이 그냥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들이 견디지 못하고 팔려고 나오면은 헐값이 돼서, 그때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공장들이 헐값에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주워 먹었는데 중국 공장들이 무너지면 누가 잡아먹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양변기 다들 이용하시는데 그 변기 용변 모신 다음에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변기로 이렇게 집집마다 남자들이 닦죠. 그 변기의 그 솔 부분을 트럼프 얼굴로 하고, 솔은 이제 트럼프의 머리카락처럼 한 변기솔이 중국에서 인기가 높답니다. 잘 팔린답니다. 절광성 이우시 제품인데, 이우의 반격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그리고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감대. 그래서 이 변기솔은 당신의 변기를 위대하게, 이렇게 광고를 한답니다. 이 정도로 중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큰데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전혀 물러날 뜻이 없죠.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예멘의 반군 후티를 지난 3월부터 맹공격하고 있죠.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거의 작살내려고 때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언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북한의 바로 북쪽에 가면 길림성이라고 있습니다. 요녕성이 있고 길림성이 있죠. 길림성은 두만강 북쪽이라고 보시면 제일 쉽겠네요. 그 길림성의 장광위성기술 고분유한공사, 장광, 긴빛, 위성기술, 유한공사.
이 회사가 많은 회사인데 사실은 중국에는 인민해방군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화전군이라고 있습니다. 화전군. 불화자에다가 화살전자. 로켓 포시스. 미사일군이죠. 전략미사일군. 우리나라에서는 위성을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로 개발하는데, 민간에서 하는데, 중국은 군에서 하죠. 그래서 군에서 동풍이란 이름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그거를 이제 우주 개발할 때는 장정, 그 중국 공산당이 연안으로 도망간 거를 장정이라 그래요. 장거리 원정. 장정 로켓으로 해갖고 이제 민간 위성을 발사해 주는데, 중국의 이 장정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이 자기네 위성을 많이 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동차 모시면 GPS를 사용하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리랑 위성, 그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띄운 거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 지역을 살펴보는 정찰 위성을 띄웠습니다. 이 위성들은 남북국을 뱅뱅 돌아가요. 남북을 뱅뱅 도는 사이 지구는 동서로 회전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지구를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위성들은 우리나라를 지날 때는 우리를 찍고 북한을 찍지만은 다른 나라를 지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다른 나라를 찍어갖고 그 나라한테 원하는 나라의 정보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들이 우리나라 안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나 일본하고 협정을 맺어서 미국 위성도 돌아가고 일본 위성 돌아가잖아요. 걔네들이 찍어갖고 우리랑 교환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정보는 우리가 찍어서 주고, 그게 이제 지소미아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찰 위성, 아리랑 위성은 지구를 뺑뺑 돌아가는데, 이거 말고 제가 아까 GPS를 얘기했는데, GPS는요, 이 한 개의 위성이 뱅뱅 돌아가고, 두 개의 위성이 돌아가고, 세 개의 위성이 돌아가고, 10개의 위성이 돌아가도 지구를 다 못 보는데, 300개의 위성을 같은 성능 가진 걸 띄웠다. 약간의 이제 시차를 두고 띄우면은 한 100km 앞에서 먼저 한 놈이 지나가면 또 한 놈이 따라가고 또 한 놈이 따라가고 쫙 하다 보면은 지구는 계속 자전하니까. 그리고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게 되면은 사실상 지구를 다 덮은 모양이 되죠. 지구를 뺑 덮어가지고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개 내지 세 개의 위성은 항상 지구를 모든 지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GPS 위성은요, 내가 어디에 있던 항상 세 군데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에 의해서 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고도차까지 넣게 되면 3차원이 돼가지고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3층 아파트 들어가, 2층 아파트 들어가, 5층 아파트,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군집위성의 대표가 GPS인데, 중국도 이제 같은 성능을 가진 군집위성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죠.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적 표적을 정확히 때리는 건 GPS 위성 때문에. 그 위성이 군사용 버전으로 쏴주는 전파고, 저희가 만든 거는 시빌 버전. 이건 좀 오차가 큰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군사용 버전은 3차원 높이까지 딱 나오니까 정확하게 때리는 거죠. 중국도 이제 GPS 위성을 자기들 또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초기 단계의 것들을 중국이 띄운 모양입니다. 아까 장광위성기술고분유한공사, 바로 길림성에 있는 회사입니다. 길림성 정부하고 중국과학원, 길림성에 가면은 장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장춘, 중국과학원 장춘 분원하고 길림성 정부하고 합작으로 세운 건데, 사실은 중국 군이 세운 위장업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군지위성을 띄워놨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거 갖고 군사용으로 쓸 텐데, 지금 예멘 지역을 딱 촬영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하늘에 날아가는지 다 볼 수 있죠. 지상에 뭐가 있는지. 그 정보를 후티한테 줘가지고 미군의 공격을 막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건 뭔가 하면은, 소련이 존재할 때 미국과 소련이 냉전기에는요, 한 번씩 세게 붙습니다. 전쟁으로는 안 가요. 전쟁 가게 되면 공멸을 하니까 핵전쟁 할 것처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부분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부분적인 전투가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뭐 그런 거, 아프간, 뭐 그런 거가 됩니다. 미소가 직접 싸우진 않고 누구를 내세워서 대리전을 하는 프락시 워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별도로 온갖 무역 압력 가하고 팍 하거든요. 그게 1945년부터 1991년까지 계속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냉전이 사라져서 우리가 탈냉전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소련을 대신해서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려고 하니까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그러한 냉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서 탁탁할 수도 있고, 중국이 북한을 수석이거나 지원해서 북한이 우리를 때리고 해갖고 한반도에서 다다닥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하고 우리가 다다닥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 단계로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무역 전쟁을 하느냐? 미국은 철저한 공화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통수권자입니다. 즉 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어요. 이제 군을 옛날에, 지금은 국방부가 있는데 원래 미국은 국방부 밑에 해군부, 육군부, 공군부가 있죠. 3개의 부가 있죠. 공군부는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거고, 그 전에는 육군부하고 해군부, 전쟁부라 그랬죠. 육군부는. 해군부는 해군부라 그랬고, 두 개만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국방부를 두게 되면은 통수권은 가진 자는 워낙 세기 때문에 독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을 두 개를 쪼개놨었어요. 이게 합동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2차 대전 치르면서 보니까 이 육군하고 해군이 서로 라이벌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걸 다시 통합하기 위해서 육군부, 해군부 위에다가 국방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들고, 사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니까 국방의 임무를 국방부의 장관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것도 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국방 통수권밖에 없습니다. 이 통수권은 전쟁을 하거나 군사를 운영하는 권한만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미국 연방헌법에 따르면요, 제1조 8절에 미국에서 그 관세를 매기는 거는 미국 의회가 결정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은 미국 의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관세, 무역을 미국이 국제 정치를 할 때 전쟁 내지는 군사 압박, 그 전 단계로 하는 게 무역 압박인데, 무역 압박은 군 통수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결정권을 미국 대통령 통수권자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의회가 결정하게 했지만. 그것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무역법 제301조, 우리가 슈퍼 301조라는 게 있었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얻다고 판단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그 나라에 상당한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게 301조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거 얻어맞았고 되게 쩔쩔맨 적이 있었죠. 그게 있고,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상대로 관세를 때리고 한 거는 바로 요 301조가 아니고, 301조는 딱 하나 어떤 특정한 경험에 하는 거고, 보편적인 이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할 수 있는 개념으로 때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중국을 노리고 중국은 더 세게 때렸죠. 그 중국이 반발하니까 중국산 배가 미국에 들어오면 입항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갑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이 굴복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똑같은 관세를 때리고 응했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미국 경제를 키워야 돼요. 미국 경제를 키우려면은 미국의 금리하고 그 다음에 국채를 떨어뜨려야 돼요. 국채 이자율을. 근데 이 미국에서 제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세를 계속 올려주면 제조업이 돌아갈 것이다. 그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해서 제조업이 돌아가면은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미국의 연방 연준이 하는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고, 국채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 국채가 뛰어버렸어요. 왜 뛰었느냐? 중국이 관세를 전쟁을 하면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죠. 그걸 팔아버렸어요. 파니까 이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율이 올라가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그 국채를 판 다음에 그걸로 금을 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뛰는 겁니다. 미국도 그 중국의 역공을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했다가 중국한테 얻어맞고, 또 유럽도 지금 저항하고 있고 다 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공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실패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국 입학료를 올리는 걸로 또 압박을 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대만 해협에서 한판 붙는 거,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이 붙는 거, 휴전선에서 남북이 붙는 거, 중국과 인도가 붙는 거, 이런 프락시 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냉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그냥 미중 간에 하다가 뭐 끝나겠지 근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트럼프는 압박을, 이건 트럼프의 선택이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나와도 계속 중국을 압박할 거예요. 중국도 저항할 거고. 쉽게 한쪽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계속 되다 반복되다가 나중에 무너진 게 소련은 무너졌죠. 이게 여러 차례 한 몇십 년 반복되다가 한쪽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자기는 핵 전력을 지금 한 500개 있던 ICBM을 한 1000개 이상으로 지금 막 늘리고 있죠. 미국은 지금 러시아와의 합의를 한 4000기만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위협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부터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과 상대로 전략무기 무슨 협정을 맺어서 중국은 얼마 이상 해라 뭐 이게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야 미국은 너 4000개 우리도 4000개 가져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타협이 안 될 겁니다. 이걸 따라서 나중에 북한도 할 겁니다. 미국 상대로. 국제정치가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힘대결이 꽤 오래 간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희토류가 많은데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은 애플이라든지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토류가 값이 뛰니까 미국이 애를 먹어요. 그 미국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트럼프가 미리 그랬죠. 내가 사고자 하는 그린란드에 희토류가 많다. 그래서 덴마크 보고 그린란드 팔아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계 전체를 놓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길지. 근데 여기서 불벼락을 만든 나라가 있고 또 뜻밖의 기회를 잡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중국에서 아까 기업들이 물건이 막 미국에 가야 될 물건이 못 나가니까 덤핑으로 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는 소비자는 좋은데 대신에 한국 기업들은 죽지. 우리하고 중국은 관세 적용 안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너무 위협하면 또 우리도 중국 물품 막기 위해서 관세를 올려야 될 거예요. 그게 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데가 있고 이익 보는 데가 있고 또 우리끼리 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마찰 와중에 군사적 대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하고 미국이 냉전할 때는 우리가 소련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미국하고만 했기 때문에 뭐 큰 냉전에 막 경제 충돌은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소련하고 국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냉전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의 무역량이 지금 중국하고 유럽, 중국하고 한국, 중국하고 일본이 하는 무역량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중국하고 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쉽게 몰아내지 않는다. 중국도 쉽게 몰아내지 않는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 미국도 힘들어질 거예요. 미국 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 세계의 달러 거래는 달러로 하죠. 이게 이제 옛날에 근본위제로 하다가 닉슨 정부 시대 때부터 이제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가변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거는 페트로 체제라 그래서 페트로가 기름이잖아.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은 석유를 판매할 때 반드시 달러로 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달러로 사니까 모든 나라가 달러로 하죠. 뭐 일부 국가들이 일본의 엔이나 유로 하나 중국의 위안 갖고 필요한 경우 서로 거래도 하지만 그건 미미합니다. 미국 전 세계 돈이 달러고 미국 돈이 달러니까 미국은 이 달러 가지고 마지막에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꼼짝 못하죠. 중국도. 미국은 마지막에 그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춤을 추는 세상까지 갈 수 있다. 그건 당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미중 간의 신냉전은 이번에 뭐 관세 적용 하나로 끝난다? 트럼프가 삑사리 맞았다?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중 간의 핵 경쟁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간시켜서 중러가 다투게 하면서 중국을 더 고립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 압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노리는 게 누구냐? 이재명 세력이에요. 트럼프는 푸틴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푸틴하고 통화하는 게 김정은이니까 대한민국의
반 김정은 정권이 나서는 걸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이재명 세력은 대미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지 국제정치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